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N자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해서 또 정고점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어제 S&P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N자로 갈 것 같습니다. 하락 N자라는 내용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빠지고 그 다음 요렇게 올랐다가 다시 빠졌던 만큼 가는 요런 일단 하락 N자 시나리오로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밑에 이런 S&P도 이런 지지선 같은 것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화끈한 일은 잘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5월, 6월 정도는요. 어쨌든 늘 차분하게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아무튼 어제 S&P가 이렇게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자, TVIX가 살아났죠. TVIX 다시 살아났습니다. TVIX 요런 모양은 굉장히 사실 신뢰도가 높은 건데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나왔어요. 자, 보시면 4월 6일, 7일 날 제가 야 TVIX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지력을 확인한 거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사놓으면 솔직히 한 번은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갖고 개기면은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탈출할 기회를 늘 줍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지지력 형성이 여기서 아래쪽에서 한 번 더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최후의 지지선까지 다 내려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약간 이제 시간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매일매일 지수가 가만히 옆으로만 기어도 죽는 게 TVIX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무려 4주간 지금 어떤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주봉 보시면은, 이게 왜 선이 그러지냐? 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약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기만 해도 주르륵 흘러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내려야 되는데 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자꾸자꾸 어떤 그 지지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락 N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얘가 4주 동안 지금 지지하고 다시 이거 정고점 보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도 솔솔솔 나오고 있긴 하죠. 이슈도 솔솔솔 나오고 있긴 해요. 어제 이제 미국 주식 빠진 것뿐만이 아니고 채권 시장도 어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장중에 좀 치솟았었거든요. 장중에 한 0.7 정도? 이거는 제대로 안 나오네. 하여튼 한 0.7 정도까지 솟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인데 보시면은 슬슬 치솟고 있죠. 저점 3번 지지하고 금리가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저기 어떤 분이 리플에다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요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제 어디 갔어? 네, 어제 20년물을 200억 달러 규모를 신규 발행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신규 발행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뭐 조금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치솟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 20년물 국채 발행한다는 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냥 발행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다 돈을 빌려줬다 칩시다. 근데 이 회사가 분명히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근데 자꾸자꾸 다른 사람한테도 자꾸자꾸 채권 발행을 해서 자꾸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자꾸 돈을 꺼와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의 부도 위험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자꾸 남한테도 돈을 더 꿔온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내가 갖고 있는 채권 가치도 물론 떨어질 거고, 자꾸 신규 발행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채권 팔고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없어요.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꾸자꾸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 들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때문에 미국 10년물 채권을 자꾸자꾸 팔아제끼고 나가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어제 제법 많이 확대가 됐어요. 참고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된다는 거는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요런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미국이 부양책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고용 보고서에 4월 달에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 부양책 써도 좋아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부양책 언제까지 쓸 것이며, 그 부양책에 대한 비용은 언젠가는 나에게 청구서가 날아올 건데, 그 청구서 미국 정부가 갚으려고 하면은 뭐 골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슬슬 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부양책을 더 써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죠? 살아날 때까지 부양책을 쓰는 게 맞는데, 사실 이번엔 부양책 쓴 타이밍이 굉장히 좀 어느 위기 때보다 가장 빨랐죠. 페드의 대응이 가장 빨랐던 때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부양책을 써도 자꾸자꾸 그 미국의 그 부채 양만 늘어나고, 그죠? 미국의 부채만 늘어나고, 아직까지 그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 효과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채권을 뭐 20년물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시장에서 짜증이 난 모양이죠. 그래서 10년물을 이렇게 팔아치우고 금융시장이 좀 불안했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중요하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자면은 10년물하고 3개월물 뭐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한 0.63까지 치솟았었어요. 이게 빨리 내려가야지 좀 안정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내려가봐야 안정도 좀 뭐한데, 아무튼 이게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거는 일단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뭐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이런 쪽도 달러에 대한 수요도 치솟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불안해. 분명히 미국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달러밖에 믿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이틀 연속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로존의 그 양적 완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독일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미국 정부가 자빠지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지금 믿을 거는 달러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다시 퍼지면서 달러가 다시 치솟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 달러가 치솟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어제 장중에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 제법 많이 올랐고요. 미국 장시간에 1227원까지 일단 장대 양봉 뽑아놨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고, 중국 위안화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 위안화도 어제 꼭 화이트 우리나라 장중에 그래요. 우리나라 장중에는 위안화 강세야. 그러다 우리나라 문만 닫으면 약세예요. 진짜 이 세력들 정말 이 드리블을 거지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안화가 강세로 갔었어야 될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슈도 나왔어요.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죠. 지금 중국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데 얘네가 과연 미국과 나와 한 무역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한번 보고서 만들어 와봐. 그래서 니네가 한번 알아보고 여기에서 얘네가 못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역협정 폐기해버리고 다시 관세 매기자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무역분쟁 재점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중국의 부도 위험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어제 그리고 갑자기 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확 높아진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맨날 코스닥만 오르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해놓은 짓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조지는 데에 대한 정당성도 상당히 있는 편이죠. 사실 뭐든 명분이 중요한 건데 정치에서는. 근데 이 코로나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죠. 이미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재료도 있어요.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조지는 데는 전 세계가 동참해도 될 만큼의 어떤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더군다나 트럼프 아저씨 말로는 우한 뭐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며요. 증거가 있다고 하면 미국의 우방국들이 충분히 나서서 같이 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중국 개박살 나고 중국에 이어서 모든 신흥국들이 박살이 나게 돼 있겠죠. 예. 어쨌든 지금 신기한 게 주식만 강합니다. 예, 주식만 강해요. 뭔 일이 생기려고 강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이 올랐다고, 어제 참 기사 하나 참 더 나오긴 했는데, 뭐 어제 이런 소식도 있긴 해요. 미국이 자국 기업 중국 화웨이와의 5G 표준 협력 규정을 마련한다. 화웨이를 하도 조지니까 미국 내에 5G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화웨이 제외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와 함께 하자라는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게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좋다 그러고 있는데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이 무역협정 이런 거 폐기돼 버리면은 화웨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중국이 그냥 싹 박살나는 건데, 어쨌든 뭐 중국 국내의 뭐 분위기는 이런 게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아직 이게 정상적인 흐름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소식도 있다라는 정도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TVIX 살아나고 미국 하락연자로 가고 있고, 어제 채권 금리 치솟고, 뭐 더군다나 어제 뭐 달러도 치솟고,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아직 저점 3월달 저점을 깨야지 된다, 투매가 더 나와야지 진짜 바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슬슬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뭐 저놈 또 뭐 인버스 샀나 보다 그러면서 가볍게 할 게 아니고, 이젠 지금 증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증거가 주식시장에서도 어쨌든 슬슬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뭐 한국은 무슨 똥배짱인지 몰라요. 뭐 틈만 나면 연기금 들어오고 틈만 나면 개인 슬슬 들어와가고 지수 올려놓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장 기술적인 얘기 뭐 조금 더 하자면요. 이 옵션의 기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게임입니다. 그죠? 옵션은 기본적으로 매도가 주 포지션인 게임입니다. 왜냐면 시간 가치만 따먹어도 배가 부른 거기 때문에 굳이 매수할 필요 없어요. 매도, 가격 공매도, 매도 치는 게 짭짤한 게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옵션의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만기 다음 날에 저점이 기준가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게 공식 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기준가라고들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4월 10일 날이 이 옵션, 이번 5월물 옵션이 거래된 첫날이거든요. 이 거래된 첫날의 저가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보통 뭐 맞긴 맞아요. 이 기준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옵션이 매도 게임이기 때문에 거래한 첫날에 그날 저가는 어떤 이 한 달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옵션의 아주 중요한 기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가 위에서 살아 있으면은 얘는 아직도 콜이 강한 거고요. 그죠? 근데 이 기준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이 위에서 매수했던 세력들 다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매도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더 이상 이게 옵션이 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콜옵션 쪽에서 이제 슬슬 하나둘씩 지난 거의 몇 주간을 지키던 이 기준가를 붕괴시키는 옵션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기준가를 붕괴시키는 그런 행사가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풋옵션은 사실 요즘에 정말 지 멋대로입니다. 이렇게 저점 깼다가도
어제 저점 다 박살 내놨다가도 다시 이렇게 살살살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네. 자, 아무튼 한국장은 이게 다 결국은 하락에 대한 준비가 연휴에 쉰다고 하락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장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쏴한 거를 생각하시려면은 뭐 어쨌든 위든 아래든 어마어마하게 긴 봉을 만들어 내려면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 채권 쪽이라든가 뭐 환율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한국장, 네, 오늘 뭐 못 올라오면 오늘 이런 식으로 콜옵션이 계속 죽게 된다면 굉장히 안 좋겠죠. 예, 미국도 하락 N자로 가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국도 오늘 하락하게 된다면 별로 좋지 않겠죠. 삼성전자는 오늘 지지선 테스트하는 날이네요. 그죠? 여기 지지선 제가 하나 꺼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하락 N자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건 오버슈팅이라 치고 여기서부터 빠졌다 치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툭 무너뜨려 놓으면 수급은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지겠죠. 자, 아무튼 대응들 잘 하시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